오후 세션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전체 관련 우즈베크 속담의 전통 지식이라는 주제로 타슈켄트 국립사범대학교의 이유미 교수님께서 논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슈켄트 국립사범대학교 이유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우즈베크 속담 중에서 천체 관련한 전통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천체와 관련된 우즈베크 속담하고 그리고 한국 속담을 비교를 해보고요, 우즈베크 속담에 나타나는 전통 지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자연과 관련된 우즈베크 속담 대략 한 2,500개가량 되는데요. 그리고 한국 속담 한 1,200개 정도, 그 중에서 천체 관련 속담을 추출을 하고 그 뜻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담에 담긴 전통 지식을 분석하는데 문헌 연구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속담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요, 안 쓰는 표현과 단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속담 중에서도 어쩌면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통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문화는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연과 상호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생기는 고유한 어떤 토착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 지식들이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끌어진 세계를 보는 눈이 되는 거죠. 이런 지식들을 토착 지식, 전통 생태적 지식, 민족 과학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둘러싼 자연하고 상호작용한 결과로 생성된 지적 유산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만의 세계관, 관습, 생활 양식 같은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지식이고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고 또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지식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발달해온 이런 토착 지식 또는 전통 지식이 그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과학 지식의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교육에서는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서양 중심의 지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 지식이 학교 과학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우즈베키스탄하고 한국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전통 문화 교육 측면에서는 과학과 수학인 특히 전통을 거의 다루지 않는 그런 교과 영역이 되죠. 학생들에게 전통 지식을 학교에서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통과학이 우수하다,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과학을 과학 지식이 아니고 과거 역사의 일부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이제 속담을 선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속담이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 문화 요소 그리고 과학 지식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연구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전통 지식하고 천문 현상. 천문 현상은 이 천문학이라는 것이 근대 과학이 유럽에서 그리스 철학을 기원으로 해서 17세기 정도의 천문학의 발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과학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슬람 세계의 천문학 지식의 바탕이 되는 거죠. 이 천문 현상은 지상 현상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요. 농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 우리 타슈켄트의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저희 마당에는 1월 달에도 꽃이 피었는데요. 아무리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서 이게 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심해요, 지상 현상은요. 하지만 이제 천문 현상은 굉장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어떤 시기나 계절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거죠.
그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발전하면서 이 시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문학의 발달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의 나일강 범람이라든가 일년의 길이, 이런 것들은 그 시리우스라는 별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나온 건데요. 그 일식, 월식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 또는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 이런 것은 권력자만이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본다면 중국은 센 나라고 조선은 약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자기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달력을 주면 연초에 그 달력을 가지고 이제 그 1년을 보낸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뭐 훈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걸 경복궁에 설치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그걸 들킬까봐 이렇게 막 가려야 되고 굉장히 걱정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천문학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한국하고 우즈베키스탄, 사실 예전에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제국이었는데, 이제 그때 비슷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15세기에 가장 뛰어난 그런 천문학, 과학 또는 수학이 발전해 있었고요. 또 그 이전부터도 청동기 시대 고인돌에도 보면은 별자리가 새겨져 있어요. 한국도 굉장히 그 천문학의 역사가 긴 나라죠.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물시계가 있는데요. 저 물시계는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죠. 천문 현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경루는 그냥 기계식 시계지만, 여기 보이는 옥루라고 하는 저 물시계는 천문 시간도 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저 코끼리 시계는 그 단순한 자경루와 같은 물시계지만, 세종시대의 옥루는 천문 관측까지 같이 이 시간 측정에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같이 넣어봤습니다. 속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나 우즈베키스탄 거의 비슷하게요. 그 땅이나 물 또는 기상 관련 속담이 가장 많아서 8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천체 관련 속담 중에서는 한국은 하늘, 우즈베키스탄은 별에 관한 속담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속담인 경우에는 하늘이 어떤 이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하늘도 속인다라든가, 감천, 하늘을 감동시킨다든가, 또는 하늘의 덕이다, 이런 속담에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또는 어떤 것에 이제 비교 대상, 그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수가 많다는 뜻으로 푸른 하늘에 별 밝히듯 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키가 크다고 하늘의 별을 따겠느냐, 뭐 이런 속담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한국의 속담에서는요, 구체적인 천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 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렇게 뭉뚱그려진 그런 표현을 한국 속담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즈벡 속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을,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별자리와 농사와 관련된 속담들입니다. 별자리는요, 태양이 지나는 길에는 황도 12궁이라고 하죠. 조디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이게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제 계속 이게 변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좀 계속 쓰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별자리들은, 예를 들어서 전갈자리는 12월의 별자리인데요. 12월에는 전갈자리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별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는 자리에서 그 직전에 보였던 별자리, 그것이 황도 12궁 12개의 별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담에서 보면은 그 아사드라고 하는 사자자리에서 곡식과 목화를 만든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7월달, 8월달인데요. 이 여름철에
이삭이 패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왔고요. 여기도 뭐 정발자리, 물병자리, 쌍둥이 자리 같은 것이 있는데 특히 쌍둥이 자리는 6월경이에요. 이삭이 패는 시기라서 이때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쌍둥이 자리에는 비보다 뱀이 오는 것이 낫고 뭐 쌍둥이 자리의 반에 물 밑에서 보리가 익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속담이라면 아마 뭐 하지 비는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뭐 이런 속담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속담을 보면은요, 뭐 천칭자리하고 황소자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을과 봄에 관련된 거죠. 가을에 수확 관련해서 속담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봄에 오는 비가 좋고 아까 보았었던 그 쌍둥이 자리, 그 여름 비는 나쁘다. 이런 것을 이런 속담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속담에서 그 황소자리, 사브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즈베거에서 황소라고 하는 것이 시그르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브르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리 끈이 된다. 그 두 번째 속담을 보면은 천칭자리가 보이면 뭐 미리 끈이 된다. 도대체 왜 끈이 될까? 이것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웠던 그런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끈이 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대체로 수확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밭에 나가서 사람들이 쭉 일하고 있으면 그게 끈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끈이 된다.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일을 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일기와 관련된 속담을 또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칭과 처녀자리는 가을자리고요. 여기 보면은 물이 안다 또는 뭐 물이 식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라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광복절 이후에 뭐 동해바다에서 수영하지 못하거든요. 날씨는 뜨거워도 이 한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바닷물이 차가워지는데 뭐 이제 이런 것하고 아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바다가 없으니까 이 별자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도 일기 관련인데요. 해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호랑이 해는 넉넉해지고 토끼 해는 뭐 모자라게 된다 이런 말도 이제 있고요. 특히 마지막에 그 나브루즈 얘기가 나오는데 나브루즈는 춘분날이잖아요. 옛날 한국에서는 동짓날 다음을 첫해 시작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나브루즈라든가 옛날 한국의 그런 1년의 시작을 잡는 이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쓰는 양력, 달력에서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시기거든요. 그 밖에 달 같은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사실 그 달과 일기의 관계는 그 과학적 근거는 미약해요. 별로 없어요. 별로 과학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이 우즈벡 사람들은 그 달의 등이 휘어진 부분이죠. 그 휘어진 부분이 이렇게 낮게 있으면은 뭐 소리가 내린다, 뭐 그런 어떤 그 경험 차원에서 시간이 됐다고 이제 2분 전이라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정갈자리 또는 순불나는 처녀자리인데요. 이것은 이것도 보면은 이제 날씨하고 관계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천체가 지니는 상징성이에요.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제 기준이나 어떤 중심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북두칠성이라는 별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 일곱도적이라는 그 별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에도 이 북두칠성을 잘 관찰하면 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북두칠성이 영혼을 수호하는
어떤 천상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쇠막대기라고 봤고요. 또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주후라는 금성이죠. 샛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침 일찍 해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양치기의 별이라고도 부르고 이 금성이 떠오르는 것에 따라서 양치기들이 양을 몰고 들게 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문화 그리고 자연 환경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속담은 하늘을 기원 또 비교의 그런 의미로 쓴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상현상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또 그 종류도 다양해요. 그래서 별보다는 그 기상현상의 여러 가지 요소, 강수량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온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기상현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체와 관련된 그 절기도 천체 현상, 천문 현상이거든요. 절기도 이건 양력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죠.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건조기후예요. 그래서 별을 관찰하기 쉽고 그리고 이게 넓게 트여 있기 때문에 그 별이 정말 아주 무엇인가를 이렇게 측정하기 아주 좋았던 거죠. 그리고 기상이나 자연 변화가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한국과는 좀 달라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별이나 별자리를 통해서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아는데도 중요한 길잡이를 썼던 거죠. 한국은 농업사회라서 이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이 시간의 변화 또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계절로 갑니다. 굉장히 천천히 가요. 하지만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목축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특히 이 상업도 많이 발달해 있었죠. 또 나라가 또 이 이슬람 사회 굉장히 넓은 나라였고 그래서 이런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종교적인 이유, 기도를 하루에 5번 해야 한다는 것, 모든 세계가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같은 시각에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천체를 통해서 시간과 방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자리에 관한 속담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재원인데요. 근데 제가 사범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즈베크 이제 우즈베크어 언어 우리 국어죠 말하자면 우즈베크어 교과서에 보면은 많은 시가 등장을 해요. 네, 그 속담을 이용한다면 그 시가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속담을 이용한다면은 그 전통 문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우즈베크어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느낌도 굉장히 아마 따뜻하게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보존한다는 것에도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교육에서도 속담을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속담은 천문학이나 다른 과학 영역의 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천문학만 봤지만 다른 영역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고 이제 우즈벡 과학 교과서를 보면은 과학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한국보다 더 많은 과학의 역사를 다룹니다. 근데 이 우즈벡 과학서 교육은 주로 이게 위대한 과학자들의 업적 같은 것을 이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거의 학년마다 거의 계속 되풀이되면서 같은 데다가 이 과목마다도 뭐 생물이든 뭐 다른 뭐 물리든 이게 다 계속 중복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그 실제 과학 지식과는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이용하면은 옛날에도 우리 조상들이 쓰던 지식이고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그렇다면 학생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교육과정이 지금 새로 바뀌면서 아직 지금 개발 도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중요성이 점점 더 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환경 또는 전통문화 보존, 토착 지식 개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2019년인가
그 에듀케이션 섹터 플랜, 그 교육 분야의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이런 토착 지식이나 전통 문화보다는 주로 그 남녀 평등, 남녀 평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우즈베키스탄 교육에서도 이런 전통 지식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언어 비교에도 이 속담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밌는 속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즈베크 속담에 똑같은 속담이 있어요. 그 낙타 싸움에 파리가 끼어 죽는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 안에서 두 개의 속담을 비교하면서 그 서로의 그 문화라든가 낙타를 왜 썼을까? 지금은 낙타 거의 쓰지 않지만 낙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바다라든가 아니면 사막이라든가 이런 자연 환경을 그 속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발전에도 이 우즈베키스탄 속담 또는 한국 속담을 같이 이게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